예, 안녕하십니까. 석학과 하는 인문강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남도 교수님을 모시고 문명의 텍스트로 읽는 국가라는 강연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학과 함께하는 인문강좌는 원래 4차례의 강연과 1차례의 토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TV 방영을 하면서 강연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집 토론 자리를 마련하도록 한 것입니다. 먼저 출연하신 선생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선생님께서는 지금 서울대학교 철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면서 한국서양고전학회 회장, 또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장 등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에 김규령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고대와 현대의 철학적 대화 등 많은 저서와 논문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김혜숙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선생님은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이화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먼저 이 김남두 교수님의 강연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두 교수님께서는 플라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주제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특히 오늘 토론을 위해서는 플라톤의 좋은 나라가 제기하는 문제들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명의 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집어넣어서 제목을 잡았는데 두 가지를 그걸 통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국가가 씌워진 시기, 그리고 플라톤이 살았던 시기가 아테네가 이제 쇠망해 가는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쇠망해 가는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마감하는 그런 성격의 글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제 한 문명이 정리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문명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 측면에서 읽을 수 있는데, 문명의 텍스트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제가 줄기를 잡았던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거기서 대화자들이 나라를 만들어가느냐, 나라 만들기의 맥락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줄기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그 좋은 나라에 여러 측면이 얘기될 수 있는데 세 가지 측면이 특히 강조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이려면은 그 나라가 올바른 나라, 정의로운 나라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플라톤이 강조한 점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나라가 제대로 잘 이제 다스려지고 그 나라 안에 그 구성원들이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알미 필요하다,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대단히 강조를 했습니다. 플라톤의 특이한 주장의 하나로 얘기되는 게 철인 통치론이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죠. 제 강연에서 이제 그걸 상당히 강조한 편인데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플라톤이 뭘 얘기하려고 했느냐. 아까 얘기했었던 이제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치가의 알미 또는 정치가 제대로 될 수 있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할 알미, 철학적 암과 같은 성격의 알미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셈인데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철학적 암과 정치적 암이 어떤 점에서 공통적인 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표명이 된 거죠. 어떤 점에서 그게 같으냐? 얘기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 점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정치적 알미라고 하는 것도 그 국가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관련된 그런 관심과 알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이 이제 강조가 됐는데, 플라톤 생각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다른 분과 학문의 암과는 틀리게 전체적인 알에 대한 그런 주장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둘이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정치하고 관련해서
법을 만든다든지 정치적인 결정을 한다든지 공동체와 관련된 정치 공동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당시의 정치에서 플라톤이 살고 있었던 아테네라고 하는 나라하고 관련해서 특히 부족한 것이 정적인 알미다. 알의 측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이 굉장히 강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 그 알미 아까 이제 전체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또 어떤 점에서 철학적 알마하고 공통적인 점이 이야기될 수 있느냐 이제 물어볼 수가 있겠는데 플라톤의 생각은 정치 공동체 내에서 이런저런 그 결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분명하게 그 근거가 제시될 수가 있어야 된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왜 그것이 선택되어야 되는지, 왜 그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될 수 있어야 된다. 이해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제공할 수 있는 알미,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 근거를 제시하는 알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었고, 정적인 알미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법 또는 특정한 정책들과 관련해서 그것이 왜 특정한 상황에서 그 나라와 관련해서 선택되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그 알미 제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철인 통치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통치 형태를 이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한 가지를 거기 덧붙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알기로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에서 시작된 말인데 필로소피아 그렇게 얘기하죠.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지혜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거는 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가지고 있다 또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의미를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이 뭐냐 하면은 권력에 대한 관심이 없다 또는 재화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인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은 통치자라고 하는 것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권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통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주장을 담고 있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는 통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권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는 사람, 이 통치를 하는 그런 그 형태로 권력을 오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주장을 이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뭐 소박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은 통치가 이제 어떤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에게 맡겨지게 될 때 그 오용될 수 있는 그런 그 소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데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고심의 결과로 나온 대답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통치자가 그와 같은 이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계층 또 이제 나라를 지키는 사람 계층 이렇게 그 세 계층으로 나눴는데 그 계층에 따라서 용기의 덕이라든지 또는 그 절제의 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져질 때 이제 좋은 나라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바로 그와 같은 어떤 그 뭐 역할의 그 분담이라고 할까요? 또는 일의 이제 그 분할이라고 하는 것의 원리를 제기하는 것이 정의다 그런 그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정의가 갖춰질 때 나라가 이제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고 나라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례에 걸친 강연을 아주 짧게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좋은 나라라는 것은 이제 좋은 것에 대한 그 좋음의 세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알미, 그 철학적 알하고 어떻게 공통되는가. 그래서 전체에 대한 알미라는 것이 정치적 알미 중요하고, 또 분과 학문을 넘는 철학적인 알미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통치를 맡아야 되는가, 또 정치적 알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뭐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그 김기령 교수님께
토론을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전공을 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현 세태에서 과연 플라톤의 국가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의미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찾는다는 점에서 한두 가지 선생님께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현 상황과 플라톤이 처해 있는 아테네의 상황을 보면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뭐 권력이나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어떤 면에서 가치관이 상당히 혼란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이런 점에서는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플라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처해져 있는 뭐 가치관의 혼란의 상태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재 상황을 패도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마도 이제 지식이나 도덕이나 이런 점에 강조를 한다는 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동양의 왕도와 좀 유사한 이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차이가 있는 건 동양과 서양의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동양에서도 인성을 뭐 다스림으로써 국가를 편안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성을 다스린다라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지식이라고 하는 게 조금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어떤 좀 특성이 있는 이쪽 동양 쪽과는 좀 더 다른 명확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플라톤의 이상국가라든가 철인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플라톤에 있어서 지식과 도덕의 관계가 과연 어떤 식으로 짜여질 수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식과 도덕 두 키워드 다 상당히 아주 중요하고도 이제 중심적인 개념인데요. 일단 선생님 질문에서 지적을 해주셨듯이 맹자가 얘기했던 이제 왕도하고 플라톤의 철인통치론 또는 이제 이상국가론을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 다 한 나라가 가지는 어떤 도덕적인 능력에 대해서 주목하고 강조했다는 점에서 유사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맹자와는 틀리게 플라톤이 지식의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상당히 작지 않은 차이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톤은 사실 이제 지식에 대한 얘기를 처음 체계화시키고 어떤 근거지우기 시작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사람이 지식을 그렇게 이제 강조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살았던 그 시대와 연관시켜서 아마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이제 구술 시대로부터, 그러니까 문자가 없던 시대로부터 문자가 도입이 돼서 문자의 체계가 형성이 되고 확립되는 그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바로 문자 시대에 새로 이제 정립이 될 그런 문자의 질서를 서양적인 의미에서 이제 체계화시킨 사람이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자 체계의 중심에 놓인 개념이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이제 학문이라든지 진리라든지 또는 지혜라는 말도 있고 또는 원리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이 다 이제 그 이전서부터 있던 말들이 아니라 플라톤의 전통과 더불어서 서양 세계에 도입이 되고 그 이후 세계에 이제 토대가 됐었던 그런 어떤 개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국가의 삶에도 그렇고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지식과 이제 도덕과의 관계를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에 관한 그 뭐 얘기는 상당히 그 이제 큰 얘기라서 간략하게밖에 이제 얘기가 어렵겠는데, 플라톤의 스승이 소크라테스였었던 것을 아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대체로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소크라테스가 바로 이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했죠. 덕과 지식을 등치를 시켰습니다. 근데 뭐 지행합일설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 동아시아 전통에서도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그 전통이 있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했었던 것은 혹시 이제 동아시아적인 전통과 비교할 때 지식에 조금 더 이제 강조를 두는, 알지 못하고서 덕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이 지식과 덕의 이제 합의를 주장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알아야지 어떤 사람이 훌륭할 수 있다, 사람으로서 훌륭할 수 있다라고 그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알의 모델로서 제시를 했었던 것이 어떤 뭐 고매한 뭐가 아니라 제작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알을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상 만드는 사람, 구두 만드는 사람, 의사, 이런 그 사람들의 예가 플라톤 저술의 초기서부터 후기까지 계속 등장하는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떤 점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책상 만드는 사람 예를 뭐 이제 간단하게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예컨대 책상이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겨야 되느냐, 왜 이런 자재를 써야 되느냐 등등에 관해서 이유를 댈 수가 있다,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소크라테스 변명이라고 하는 플라톤의 초기 조술에 보면은, 플라톤이 이 장인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소피스트라든지 또는 시인이라든지 정치가들하고 이제 대비를 시키죠. 그 사람들은 뭘 많이 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알지를 못하더라. 그러니까 알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스스로 안다라고 주장하는 바에 관해서 그것이 왜 그런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더라. 그런데 그것과 다르게 장인들은 바로 이제 왜 그러해야 되느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물음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대답을 할 수 있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크라테스의 알미라고 하는 것이 장인의 그 알의 이제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알의 개념과 이제 사람의 훌륭함을 연결시킨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덕의 개념도 그런 어떤 주지주의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측면이 대단히 강한 그런 어떤 그 덕의 개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뒤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 이성적 능력이다, 이성적 동물이다, 그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그 맥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또는 뭐 헤아림을 할 수 있다라든지 세움을 할 수 있다라든지 이런 능력이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질 수 있는 훌륭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 성립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는 제가 서두 요약에서 얘기를 했듯이 이 소크라테스 플라톤적인 그 전통에서, 그리고 이후에 이제 서구 전통의 큰 그 줄기에서 알미라고 하는 것이 덕과 관련해서도 대단히 그 의미 있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일단 서두에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김혜숙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지난번 역사박물관에서 하신 강의에서도 제가 토론을 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이게 애초에 아마 근본적으로 관련되는 질문은 이제 국가란 게 뭔가, 우리가 인간이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 국가는 어떤 형태여야 될 건가. 아마 이것을 갖다 선생님께서는 좋은 국가라는 이제 그 키워드로 잡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좋은 국가에 대비되는 개념은 이제 나쁜 국가, 한국말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좋음을 갖다가 세 가지 측면, 정의, 지식, 교육,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저걸 했는데, 그거는 어떤 이 가치적인 함축을 갖는 개념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좋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약간의 오도적인
그런 그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플라톤 국가에서 우리한테 던져지는 그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국가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이 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제 자족성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시는, 인간이 자족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적 삶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인간이 그런 점에서 관계적이고 남과 어울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점에서 이제 국가가 개인한테 우선한다는 그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의 삶이 국가적 그 형태 안에서 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는 나름대로 전체적인 틀 안에서 질서와 어떤 종류의 규범과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룰에 따른다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얼마 전 인터넷에서 왜 일본 거리가 깨끗한가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얘기에 재밌는 것은 일본 사회가 굉장히 자발적으로 사람들이 룰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작동하고 있는 원칙주의와 법치주의, 그걸 안 지킬 경우에 따르는 개인에 대해서 주어지는 불이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작동하는 사회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지금 여기서 국가가 혹은 공동체적 삶이 개인의 삶에 우선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싫든 좋든 어떤 종류의 질서와 그리고 그 질서를 갖다 좀 더 영속화시키려고 만들어진 것이 이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적인 그 삶 안에, 틀 안에 자신의 삶을 귀속시켜야지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제도나 국가적인 어떤 질서 유지의 이 틀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져서 혹은 그 자체의 어떤 그 생존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게 되어서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서 갖는 욕구나 요구, 이것을 능가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개인의 삶을, 국가의 원학의 출발은 개인이 혼자서 살 수 없으니까 그 삶을 잘 보존해주기 위해서 출현을 했는데, 이게 질서와 제도라고 하는 걸 가지면 그거 자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또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힘을 또 길러야 되고 이제 이러면서 여러 가지 공권력이라든가 권력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 국가적인 힘하고 개인 사이의 이 밸런스를 우리가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균형을. 아까 선생님께서 이 통치자들은 권력에 대한 의지를 결여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통치할 수 있다. 사심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 권력이 자기가 권력 의지를 안 갖는다고 하더라도 권력은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힘을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권력하고 개인의 이런 그 요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밸런스를 맞추면서 갈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여러 물음을 담으셨는데 마지막에 이제 정리해 주신 그 질문, 개인과 이제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플라톤에서 거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플라톤의 이 국가하고 관련해서 2차전 끝나고 칼 포퍼라고 하는 그 현대 철학자가 이 플라톤의 국가를 대표적인 어떤 그 전체주의적인 사상의 그 원천인 것처럼 이제 그렇게 그 얘기를 해서 논의가 되고 이제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국가를 만드는 이유가 개개인들이 혼자서 못 살기 때문에 그 욕구는 있고 그거를 보다 효율적으로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성립하느냐,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그 모임에서 자족성이 성립할 때 국가가 성립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플라톤의 그 사상을 들여다보게 되면은 국가가 그 자기 목적이라기보다도 개인들의 부족함을 그 보완시켜주는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생겨났다, 그런 주장을 담고 있죠. 근데 동시에 그 주장이 담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개인이 불완전한 데 대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 부족함을 이제 그 보완해주고 상대적으로 자족함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개인보다 더 완전한 그런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미 그 초창기 국가를 얘기할 때 국가가 생긴 목적은 개인의 부족함을 보완해 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목적 자체는 개개인이 추구하는 바 좋음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그 얘기와, 그렇지만은 그런 그 부족한 개인에 대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더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점에서 이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그 요인을 이론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얘기는 꼭 뭐 플라톤의 이론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뭐 국가 일반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뭐 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김혜수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요소가 없느냐, 그건 뭐 다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어떤 그 개인의 어떤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립한 어떤 그 공동체 사이의 그 갈등은 뭐 있게 이제 마련인데, 플라톤과 그 관련해서 사실 뭐 전체주의적이다 등등 그 이제 얘기가 나오는 그 이제 소위가 개인이 의미 있게 선택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여지가 거의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점하고 관련해서 특히 더 이제 그런 그 얘기가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런 얘기는 틀림없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우도 이제 그 아까 얘기했었던 그런 그 장인의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입장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가 또는 통치하는 사람과 통치받는 사람의 관계, 그 관계를 플라톤은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처럼 그 생각을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상식으로 그럴 때 이제 의사를 찾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병이 낫는 이제 첩경이다. 우리 상식적인 생각이죠. 혼자서 자기 필요 여러 가지 그 니드들을 이제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생겼는데, 나라가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려면은 그 나라가 운영되는데 필요한 여러 요소들이 이제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이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알지 못하는 이제 미래로 어떤 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알미 중요한데 그 알미 이제 충족되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각 개개인들이 이제 필요한 것을 갖다 제대로 이제 공급받을 수 있고, 또는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서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다,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뭐 나라가 잘 다스려질 수 있지 않겠느냐. 단순하게 말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어떤 당시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런 그 시대의 그 문제를 요약한 건데, 그 모델이 이제 아픈 사람이면은 그 잘 아는 사람한테 찾아가 가지고서 그 사람이 뭐 식사를 어떻게 해라, 또는 약을 어떻게 먹어라, 그거 따르면은 몸이 나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모델에 따라 이제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주의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나오는 것이, 환자는 의사에 따르듯이 통치받는 사람은 통치하는 사람에 이제 따르는, 그 통치하는 사람이 이제 국가의 이제 화신이 되고, 국가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국가가 필요한 결정을 그냥 이제 국가로서 이제 그 행하는 또는 결정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정리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델이 얼마나 그 적합성과 적실성을 가지고서 얘기될 수 있느냐. 대답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을 좀 더 해주시면은. 질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이 지식의 문제 이제 좀 이따 저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전체주의 문제 관련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꼭 그 플라톤을 전체주의적인 해석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좀 다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그 공동체적인 삶을 구성한다고 했을 때 개인들이 자발적인 의지로 자기의 권한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동체 어떤 이상을 위해서
그럴 때 이제 그것이 어떤 전체적인 걸 강조한다고 해서 꼭 전체주의적인 그 권력의 뭐 횡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환자가 의사의 지식의 권위를 인정을 해서 자신보다 뭐 수입이 없거나 뭐 자기보다 뭐 못생겼거나 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승복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꼭 그 어떤 힘에 우리가 그 종속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거기에 언제나 꼭 지배와 예속의 관계가 들어온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밸런스의 문제를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렇지만 그 의사가 또 돌팔이 의사일 수도 있고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컨트롤하고 어떤 식의 그 공동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못된다거나 하는 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공동체 내부에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현대 사회가 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지식이 중요하고 근데 이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이게 여러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이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다른 얘기들을 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된다든지 상충되는 것들을 이제 어떻게 쓰든지 하여간 그 잘 모르는 가운데 해결책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런 종류의 지식이라는 또는 암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는가 이게 이제 플라톤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종류의 암을 이제 철학 암하고 같이 동의시를 했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걸 누가 담당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지금 사회에서는 뭐 이제 플라톤식으로 지금 그 할 수는 없고 이제 현대는 정치가라는 분들이 결국은 그걸 담당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정치가들은 이제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걸 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가 의사는 뭐 당분간은 사기를 칠 수가 있지만 좀 지나 보면 알겠죠. 환자가 이상하게 자꾸 죽는다든지 뭐. 그런데 정치가의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나라가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뭐 판단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이 의사는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 훈련된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훈련을 받고 그런 자격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되는데 정치가는 도대체 어떤가? 그러면 누가 훌륭한 정치가고 그런 정치적 알을 가지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이제 그런 문제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게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문제를 똑같은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아까 이제 제기했던 문제하고 이렇게 조금 더 뭐라 그럴까요? 아니, 문제를 좀 포커스를 맞춘다는 측면에서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사회에서 거기서 그 생존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러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 그 생존 경쟁에 초연한 사람 이를테면 뭐 세속에 초연하다고 그럴까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권력과 재화에 대한 어떤 뭐 탐욕 거기로부터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데 가치를 별로 두지 않는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선생님께서 말하는 그 철인 정치라고 하는 게 결국 뭐 지식을 초점으로 하는 건데 그 지식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통치자의 자질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처음에 제기했던 문제처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의 특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풀어나가 보면 플라톤의 얘기가 조금 뭐라 그럴까 종합적으로 정리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두 분 보면 선생님께서 정리를 뭐 잘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 암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강조를 했는데 플라톤에서 이제 한 가지 더 부각시켜야 될 개념이 그 통치의 암도 그렇고 철학자의 암도 그렇고 조음에 대한 암이다라고 하는 점이 이제 이 부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도 그렇고 인간의 모든 행위도 그렇고 뭐 결정도 그렇고 다 기본적으로 조음을 향해 있다. 좋은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김혜숙 선생님께서 이제 이 지식과 뭐 도덕 간에 또는 그 전체의 기능과 그 개인의 그 욕구 간에 그 갭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우리 한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바로 이제 그 기능을 정치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정치가 바로 이제 정치에서 그런 또 이제 어긋남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이제 다시 제기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플라톤의 대답은 사실 어떤 면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데 맞춰져 있다라기보다도 그럴 경우에 지식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놓고 그 지식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모든 활동이라든지 뭐 제도도 그렇고 그것이 다 조음에 향해 있기 때문에 조음에 대한 알미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각각의 것의 위치가 어디고 관련이 어떻게 돼 있고 그래서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후고 어떤 것이 본이고 어떤 것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알미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알에 따라서 나라가 통치되고 사람의 삶이 이제 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추구하는 조음에 도달할 수 있고 조음을 이제 가질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이제 던져진 질문은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물음이 다시 던져진 셈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될 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플라톤은 계속 조음 자체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조음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를 알고 싶은 건데 이 사람은 자꾸 조음 자체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조음 자체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이제 남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지도자가 나와서 내가 조음 자체를 보고 나야말로 전체를 보는 사람이다. 나야말로 정말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있고 당신들은 굉장히 한정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말을 믿어야 된다거나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건가. 뭐 그런 사람이 여러 명이 나왔다. 어떤 사람을 고를 것인가. 이제 현실 정치에서는 정치가가 그냥 조음에 대해서 한다고 안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가령 뭐 이제 요새 얘기를 하자면은 좀 그렇지만 뭐 7% 경제 성장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삶인가? 아니면 뭐 경제 성장은 조금 둔화되더라도 이 강과 산을 아름답게 환경을 보존하고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더 좋은 삶인가? 아니면 사회적 약자가 너무 그 고통을 받지 않도록 안전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삶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다른 좋은 삶을 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자체는 뭐 정치가가 얘기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제기가 되는데 플라톤은 조음 자체만 얘기해놔가지고 그게 대답이 된 거냐 이제 그게 지금 그러니까 던진 하늘에 대해서 질문인데.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마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하고 관련해서 좋은 것 같은 거하고 진짜 좋은 것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실적으로 구분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이제 그건 또 이제 다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는데 만약 이제 그런 전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더 나은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겠죠. 자꾸만 그 노력을 하고 더 나은 어떤 그 선택을 하려고 셈도 해보고 밤새 잠 못 자고 생각을 하고 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을 건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내 마음에서 그냥 그런 듯하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것 가지고서 해답이 안 되는 그런 성격일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조음 자체, 뭐 조음의 이데아 그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안 쓰는 말인데 쉽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좋은 게 있지 않느냐. 어떤 그 케이스와 관련해서 그것을 선택할 때 다른 것을 선택할 때보다 더 뭐 이로움이 있다라든지 말이죠. 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뭐 환경 또는 뭐 개발 뭐 등등 해가지고서 예를 들었는데 그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고 한다면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것을 선택할 때와 저것을 선택할 때가 이제 틀릴 수가 있는데 그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고민을 하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가정이 있는 것인데 플라톤은 그것을 이제 가정의 상태를 넘어서서 진짜 좋은 것이 있다 개인을 넘어서서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보기에 이제 그 가정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하고 관련해서 이제 플라톤의 얘기는 거기까지 갔다 이제 그런 얘기 정도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것하고 관련해서 그럼 이제 사람이 나라 속에 사는데 그 나라와 관련해서 그 얘기를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놓은 것이 예를 들어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일이 나눠지는 방식, 그 일의 소출들이 이제 배분되는 방식, 나라에서 어떤 기본적인 것이 어떤 그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방식, 그런 것들이 이제 무엇인가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은 어떻게 할 때 그 나라가 만들어진 그 목표를 가장 잘 이룰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기에 오리엔테이트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이 목표를 포커스를 맞춰서 대답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조음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개념화가 된다. 그게 이제 플라톤의 대답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플라톤에 대해서 이제 물을 수 있는 것은 일단 그 개별적인 상황에서 또는 한 개별적인 국가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조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그 지향은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무엇인가 이제 의미 있는 어떤 이 기준이라든지 그런 걸 제공해 주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그 플라톤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수많은 학문들이 이제 분화가 되는데 그것을 헤아리고 셈하는 방식이 복잡한 만큼 그렇게 여러 학문들이 이제 분화가 되고 어떤 다기화되고 체계화되고 이제 복잡화가 됐다. 뭐 그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정치라든지 이제 철학하고 관련해서 했었던 또 하나의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이게 이제 전체와 관련돼야 된다. 사실 그 물음은 정치가 해줘야 되고 이제 대답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것은 전체와 관련해서 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의 선후 본말을 어떻게 얘기할 것이냐, 어떻게 셈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인데 아마 이제 그것하고 관련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헤아림의 형태다, 셈의 형태다라고 하는 그 얘기까지도 플라톤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개별적인 것하고 관련된 그 셈은 이제 각자가 해야 되겠죠. 그거 플라톤 그 국가 읽어본다라고 해서 이제 그 대답이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그건 뭐 과제로 던져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느덧 뭐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뭐 토론 내용을 정리해서 마무리하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김난도 교수님께서도 그 강연 중에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오늘 토론이 안 됐던 거 하나로 조그만 질문을 드리고 그거를 간단히 대답을 하시는 걸로 맺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 이제 강연하시면서 이 플라톤은 이제 폴리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를 생각을 하고 이런 말씀하셨고 이게 서양 문명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이제 계속 결국 뭐 국민국가 체제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가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셨는데 이제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서 지금 경제는 굉장히 통합이 돼 있고 정치는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이런 사회에서는 도대체 이 플라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플라톤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강연의 마지막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의 세계에 던지는 플라톤의 물음이라고 하는 그 강좌를 하면서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관련된 그 문제를 조금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거기서 이제 제가 얘기했었던 것은 뭐 아주 복잡한 사안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국가는 선생님 얘기하신 대로 근대 이후에 성립한 국민국가 체제입니다.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국민국가의 범위를 넘어서서 운영이 되고 있죠. 뭐 예컨대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한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 디자인 센터는 그 이태리에 있고 그 다음에 개발센터는 딴 나라에 있고 또 공장은 다른 나라에 있고 자본의 그 이제 출처는 또 다른 나라고 해가지고서 특정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대단히 강력한 단위가 지금 사람의 삶을 이제 지배를 하고 있는데 플라톤 얘기에 그리고 이제 정치학의 기본적인 이 믿음과 주장 중에 하나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이고 통합적인 것이다라고 할 때 지금 국가는
네이션 수준에 있는데 경제라고 하는 것은 네이션들을 넘어서 이제 트랜스내셔널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제가 부분 기능이 되고 그것을 부분 기능으로 가지고 인간의 다른 여러 이제 그 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볼 그런 어떤 그 정치 단위가 어떤 것이어야 되고 그 정치적인 지식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근대 국가의 범위 내에서는 그 대답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물음이고 바로 이제 정치의 어떤 그 통합성과 정치적 지식의 통합적 성격과 더불어서 플라톤이 오늘날 이제 변해가는 그 시대에 그 던지는 하나의 이제 대답되어야 될 그 물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그 생각이 드는데 그 물음하고 관련해서도 사실 이제 플라톤이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것은 어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보다도 전체를 보는 그런 그 기능, 전체의 시각에서 각 사람들이 그때그때 활동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를 어떤 그 이야기해 줘야 될, 결정해야 될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바로 우리가 이제 정치라고 하고 그것이 오늘날 이제 지구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을 이제 던지는 그 방식으로 그 우리에게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를 던지고 있다. 그 정도의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늘 그 새로운 물음을 던지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석학회 함께하는 인문 강좌, 특히 그 플라톤의 좋은 나라가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토론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김홍규 교수님, 김기령 교수님, 김혜석 교수님, 또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